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요즘 TMF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또 남 탓하는 징징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댓글들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지우긴 합니다. 왜냐면 멀쩡하게 잘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괜히 짜증이 나고 힘 빠지게 하는 댓글들이라 지우긴 하는데 뭐 아무튼 요즘 좀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이렇게 남 탓하고 징징거리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이 뭐냐면요. 현재의 결과를 보고 과거를 재단하는 짓입니다. 이건 뭐 꼭 투자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가장 한심한 인간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결과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 이거 뭐야. 차라리 그냥 SOXL만 왕창 사서 계속 들고 있었으면 훨씬 더 수익률 높았겠네. 괜히 해지한답시고 TMF니 뭐니 사가지고 오히려 손해만 봤네. 아, 이게 뭐야.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그래서 TMF 산 건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경기 침체 안 오는 것 같아. 그냥 TQQQ만 계속 살 걸 괜히 손해봤네.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해지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냥 이마에 나 무식합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꼴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채권도 사는 거고요. 또 성장주를 투자하면서 동시에 가치주도 같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예상하고 100% 미래를 잘 알 것 같으면 매번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잘 하셔서 순식간에 수백억 수천억 버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굳이 일반 주식 말고 그냥 선물 거래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레버리지를 더 세게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대출도 풀로 땡기셔서 전부 다 몰빵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되신 다음에 저기 저 버크셔 해서웨이도 방문하시고 JP모건도 방문하셔서 그쪽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 TQQQ랑 SOXL에 몰빵 때렸어야지. 그랬으면 수익률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을 텐데 뭐하러 포트폴리오 분산한답시고 채권에도 동시에 투자해서 최대치의 수익률을 못 내고 이러고 앉아있냐. 너무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일침을 놓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이 찌질한 징징이들은 아쉬움 토로랍시고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지금도 물론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숏을 잡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숏은 잡지 말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단 한 번도 TMF에 몰빵을 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들에서 자주 언급하기도 했고요. 댓글로도 저에게 TMF 투자 비중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정말 수십 차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TMF 투자 비중을 전체의 30% 정도만 잡고 있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주식이라고 항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남기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니 JB님은 경기 침체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채권 투자도 하고 계신 건데 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팔지 않는 거냐? 침체 오면 주식은 떨어질 텐데 왜 비중을 더 이상 줄이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에도 제가 항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저는 TQQQ와 SOXL은 장투의 관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정 물량은 계속해서 끝까지 쥐고 갈 거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 며칠 이런 제목의 영상에서 내가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그때는 JB 당신이 이렇게 대답 안 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답변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0% 확신하건대 제가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제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의 계좌는 지금 다들 수익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채권이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다른 주식들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채권의 손실을 덮고도 남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마침 채권의 손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MF 떨어져서 힘들다고 징징대시는 분들은 지금 TMF가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이렇게 징징대시는 건가요? 제가 맨 처음 TMF 첫 분할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마 8달러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7.5달러까지 떨어졌죠. 대부분 멤버십 회원분들이 저점에서 추매도 했으니까 평단이 좀 낮은 분들은 7달러대일 거고 뭐 좀 높은 분들은 8달러대 혹은 뭐 9달러대 평단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지금 다들 기껏해야 10% 내외의 손실 아닙니까? 뭐 많아봤자 15% 정도의 손실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아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나중에 제 영상을 뒤늦게 접해서 평단 좀 높을 때 들어갔다 쳐도 지금 20% 정도 손실 아닌가요? 여러분 3배 레버리지 투자하면서 30% 손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50% 이상의 손실도 언제든지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각오가
보호가 돼 있는 분들만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징징대는 분들 글 남기는 거 보면 막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뭐 이런 식으로 엄청 빠졌다는 듯이 마치 인생 망한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징징댈 만한 마이너스 수치도 아닙니다. 아니 고작 10% 내외로 이렇게 징징대면 앞으로 3배 레버리지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굳이 3배 상품까지 안 가도요. 그 안전하다는 애플 주식도 본인 평단가에서 10%, 15% 빠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 부분 좀 알아주시고 멘탈 좀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 예상이 빗나가서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문제 다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경기 침체 없이 물가도 안정적으로 다 잡히면, 즉 노랜딩이나 소프트 랜딩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경우 TMF는 회복도 못하고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 자, 제가 이 부분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가 잘 잡힌다면 연준 입장에서 이런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은행권들 문제도 있고 한데 굳이 리스크를 걸면서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준의 존재 이유는 물가의 안정과 경기 부양인데 아무래도 경기 부양하려면 금리가 낮은 게 유리하죠. 그래서 물가만 잘 잡혀준다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 자체만으로도 TMF 가격은 확 오를 테고 회복을 합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 TMF도 오르긴 할 텐데 주식보단 덜 오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만 해결이 된다면 TMF를 본전도 못 찾고 손절하는 일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8달러 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자, 그럼 그렇게 바라는 경기 침체가 오긴 왔는데 물가가 계속 안 잡히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이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이건 채권이건 안 사는 게 나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 ETF인 TMF를 산다고 무수히 많은 영상과 커뮤니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의 방향성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이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채권이라는 미국 채권입니다. 채권 시장이 작살이 나면 주식 시장도 작살 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채권은 망할 수가 없고요. 그런 채권이 지금 수십 년 만에 거의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걸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뭐 주식과의 수익률 비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채권 투자하면서 자꾸 주식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둘은 애초에 투자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사실상 하방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 채권과 한 번 수틀리면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는 주식의 수익률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무식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채권보다 불안정하니까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채권이 이렇게 폭락하기 전까지는 채권 투자는 아예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저도 성격상 차라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고 말지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은 싫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채권이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로우리스크 하이리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MF는 까딱 잘못 물려버리면 그대로 몸이 굳은 채 죽어버리는 SQQQ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채권은 주식과 같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이고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월가의 대형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에서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중은 반드시 미국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요. 오히려 기회로 생각합시다. 물론 지금 상당 부분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선 더 이상의 대폭락보다는 이제는 쭉 올라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들 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아쉬운 마음은 속으로 그냥 잠깐 느끼고 맙시다. 결국엔 오릅니다. 결국엔 오르니까 아 내가 왜 채권을 사서 이렇게 고통받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한심한 자책 행위는 하지 말고 그냥 투자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면서 이 정도 하락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채권 투자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아니 1년이 뭡니까?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매일 장중에 올려드리는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멘탈 잘 지키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잘 버텨서 다 같이 꼭 큰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모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철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지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영환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